사실 이제 논의가 계속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 없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좀 반대론 쪽에서 그 주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기후와 관련된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지금 최근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오일뱅크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정유회사나 화학회사들이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보니까 이거 만들어봐야 이산화탄소 배출한다고 욕만 먹지, 이거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 계획을 다 철회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급 과잉에 대한 거를 기대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주장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측면에서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문제가 더 늘어나가지고 완전히 공급 과잉 상태가 완화될 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이기 때문에 못 만들게 하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얘기해 보면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울퉁불퉁한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가 마차 시대 때, 그때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차가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마차 가격은 상당 기간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차 만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차를 만들겠다고 그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었죠. 왜냐하면 어차피 마차의 시대는 끝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석유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드리십을 파가지고 바다에 기름 캐겠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서포티브 하겠죠. 하지만 거기에다 투자할 거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밸류라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전기차의 시대로 가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방향으로 간다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밸류 투자는 이렇게 가는 거고, 대신에 프라이스는 뭐 가격에 따라서 마차 가격이 올랐다 빠졌다 이제 하는 거랑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저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무슨 대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차원 뭐 이전에 현실적으로 그 유가, 방금 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탄소 제로 뭐 이 시대로 가는 이 과정에서 원유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유가의 지나친 상승, 이 위험은 굉장히 실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가, 그런 이제 공급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 부진, 굉장히 체계적인 부진, 이 문제가 곧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석유 생산, 원유 생산 투자라는 것이 이제 결정에서부터 실제 이제 원유를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가격에 대한 이제 공급의 반응 민감도가 굉장히 원래부터 약한데 지금은 그 민감도가 훨씬 더 약해져 있죠. 그래서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야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수지 타산이 맞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다. 미국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에서 워낙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정부 자체가 또 석유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원유 어떤 그 수급 차질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문제는 굉장히 실체적인 위험이라고 봅니다. 버퍼가 있죠. 한 700만 배럴씩은 아직은 감산을 하고 있고, 그런 버퍼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 다 써버리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 버퍼가 소진되면 소진될수록 공포는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 여유 능력이 소진되는 게 그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약간 뭐랄까, 지금 약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야가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의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안금호 편집장님이 그래도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도 조금 더 인플레이션에서 걱정되거나 혹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오는지 알고 싶다면 좀 주시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면 좀 이거를 먼저 보면 좋겠다,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존재할까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은 저도 뭐 일시적이라고 보는데, 그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봐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발생하는 굉장히 굉장히 거대한 물가 압력이 정말로 일시적이더라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은, 그 사실이 확인된 사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야 돈을 이렇게 빚내서 써도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해서 그 뒷돈을 대줘도 인플레이션이 별로 정말 잘 안 생기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돈을 더 지속적으로 더 많이 어떻게 이제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의 지금 새로운 그 평균 인플레이션제라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나름 그 뭐 합리성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그 제도의 본질적인 결함은 뭔가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확인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사고가 날 때까지는 사고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사고가 나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긴축을 안 하겠다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함이 인플레이션은 결국 잘 없구나라는 믿음과 결합할 때는 앞으로 뭐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외출할 때 위험이 외출할 때 가스레인지를 안 꺼놓고 계속 가는 거예요. 사고 날 때까지는 괜찮다. 가스레인지 켜놓고 갔는데 사고 안 났어. 다음에도 켜놨는데 또 안 났어. 근데 계속 끝까지 사고 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을 할 때 지금이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 재정 정책까지 돈을 풀고 있는데 안 생긴다. 왜 안 생기는지가 나와야 언제 생길지도 답이 대충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왜 안 생기는지 저도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사실 완벽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요인들이 뭔지는 그런 것들 한번 좀 저도 한번 듣고 싶은 궁금한 점들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런 그 로직은 이런 겁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저금리가 돼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졌다. 이게 되게 제가 생각하는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을 풀었으니까 유동성이 생기고 저금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때문에 나온 게 저는 유니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서 VC 투자하는 거 보면 솔직히 단테님 보면 알겠지만 이 회사가 이 가치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지? 돈이 너무 많아서요. VC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혁신이 있는 것처럼만 보여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회사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회사들이 하는 전략이 대부분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만드냐?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 유튜브라는 것도 서비스에 어마어마한 디플레이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돈 내고 했던 교육들을 전부 다 유튜브에서 풀어버리잖아요. 돈 내고 듣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만드는 VC, 그러니까 그 유니콘들, 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아마존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다.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 근데 왜 그게 생기냐? 유동성 때문이라는 거죠. 유동성을 푼 거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걸 만들어 놨더니 유니콘이 생겨서 디플레이를 더 만든다. 또 하나는 저금리 때문에 생긴 게 좀비 기업인데 저금리 때문에 좀비 기업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도 못 낼 만큼 장사를 못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죽지 않고 계속되는데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AMC와 게임스탑. 얘네들 주가를 올렸잖아요. 개인들이 올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얘네들이 그 높은 주가를 팔아버려서 재무구조가 완전히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진짜 처음 보는 일이야. 근데 이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하고 AMC 같은 회사들이 좀비 기업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등기부였고, 그래서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좀비 기업이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야, 한 번 더 힘을 내봐. 살아낸 거죠. 돈을 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재무구조 빚 다 갚아버리고 신용등급 올라가 버렸어요. 팝콘도 나눠주고. 팝콘도 나눠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 유동성과 저금리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얘네들이 디플레이션의 크기를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효석 팀장님 말씀 논리하고 비슷한 건데 기본적으로 자본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본이 워낙 많으니까 그 자본이라는 건 이제 생산력이고 생산력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축적되고 있으니까 어떤 자본을 추가로 뭐 그야말로 이제 자본의 한계 수익성 한 단위 더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벌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자본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이제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고, 그만큼 자본이 많이 축적된다는 것은
생산 능력이 축적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공급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그 미스매치라든가 이런 그 수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물가가 이제 압력이 생길 수 있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것은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고 그 길은 결국 이제 물가는 낮아지는 것인데 이게 나쁜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좋은 디플레이션과 나쁜 디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본의 축적, 생산성의 증가에 의한 물가 하락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좋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류는 어떤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자본이 축적돼 나가면서 공급 능력이 커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1인당 생산성 그러니까 노동력은 이제 앞으로 계속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자본이 노동을 대체해 나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어떤 물가 압력 자체는 계속 이제 꾸준히 낮아진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돈 막 찍어서 써도 안 생기는구나 그럼 써야 되겠네 라고 한다면은 수요 공급의 어떤 그 70년대와 같은 그런 이제 불일치 그런 차원보다는 기본적으로 화폐에 대한 어떤 불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화폐 질서가 화폐적 교란되는 현상으로. 화폐 질서가 교란되는 그런 형태의 물가 불안정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물가 불안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되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저도 그런 관점을 좀 가져가요. 이제 이혜석 팀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되게 역설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풀었더니 오히려 물가가 낮아진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남는다는 건 구조조정의 지연하고 맞물려요. 구조조정의 지연이라는 건 공급 과잉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좀비 기업들이 많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지 않게 되거든요.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산성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를 못한다는 문제를 분명히 이제 잉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나왔었던 그런 굉장히 강력했던 경기부양책들, 어떻게 보면 부채를 확 늘리면서 경기부양을 세게 때리면서 그 순간을 밀어 올렸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뒤에 보면은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올라왔었던 과거의 경험들 속에서 이번에도 헛방이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들, 과거를 보면서 이런 걸 봤었을 때 기업들이 투자에 쉽게 나서질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유튜브니까 실제 좀 브랜드를 좀 거론해드리면, 2011년인가 12년에 우리 그 하얀 라면이 하나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꼬꼬면이라고. 네. 제가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는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구경하기 힘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2014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노란색 과자가 하나 유행한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유행을 했냐면 주박스에다가 그 과자 하나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과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과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건 땡기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맛일까? 어떤 신비의 맛이 있길래. 근데 요즘 슈퍼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2016년에 저는 이제 애들을 키우는데 2016년 뭐가 있었냐면 그 장난감, 그 변신 로봇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거 살려면 이마트 가가지고 2시간 줄 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 딱 줄 서고 나서 3개월 지나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그 초코 과자가 하나 되게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막 트렌드 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굉장히 초과 수요가 생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테님 저한테 이게 투자하라고, 초과 수요 안 보이죠?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그래서 제가 딱 투자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효석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저기 가만히 있어보라고. 혹시 12년에 그거 아냐고, 14년에 그거 아냐고, 16년에 그거 아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초과 수요만으로는 쉽지 않고요. 만성적인이라는 말이 앞에 이제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만성적인이라는 그 단어가 붙은 만성적인 초과 수요가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옐런이 얘기하는 고압 경제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운전을 잘 못해요. 한번 이제 그 되게 옛날 건물에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독특해요. 이게 되게 길이 좁은데 옆 건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길이 좁은데 옆 건물로 이제 커브에서 들어갈 땐 괜찮았어요. 되게 딱 들어갔는데 이게 이 좁은 도로 앞쪽에 주차장에 나오는 길 보면 좁은 도로 바로 앞에 옛날 동네라서 상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게가. 내려올 때 어떤 생각이, 나갈 때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일단 끝나고 그때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이제 일단 끝나고 나가는데 이 경사가 되게 가팔라요. 그래서 이 차로는 이게 경사를 잘 못 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엑셀을 세게 밟아야 되거든요. 세게 확 밟으니까 이게 앞으로 확 나갈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딱 나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상해가 보이잖아요. 거기 박으면 그래서 이제 엑셀 풀었죠. 야. 그때 뒤로 또 올라가다가 뒤로 올라가다가 뒤로 그랬더니 이제 보시던 주차장 아저씨 근데 운전을 진짜 못하시던가. 그네 아니면 둘 중에 하나지. 운전을 못하시던가 아니면은 너무 안 좋은 곳이거나 너무 안 좋은 곳이었던거나 어쨌든. 너무 낯가려서 아니 거기서 올라가서 내려갔다 하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니까 쫄아서.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은 되게 좁아서 아 그렇구나.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딱 금방 나오겠지만. 그 아저씨는 딱 나와요. 왜냐면 수차례 연습을 하셨던 분이 딱 나오면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제에서 운전 못한다 깔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막 밀어 올리는데 옐로는 이미 10년도부터 20년까지 이제 재무장관도 했었고 페드 의장도 하면서 그 많은 삽을 봤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를 악무는 거죠. 그래서 페드 측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반대편에서는 또 이제 그 옛날에 11년도에 있었던 거, 09년도에 있었던 거, 14년도, 15년도에 있었던 그 경험들을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것 같고 시장은 그걸 바라보면서 또 이런 생각들? 옐로는 그 관리인 아저씨다. 옐로는 마치 비유를 하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초과 수요를 얘기한 게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서두에 얘기한 게 결국에는 물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이악 물고 밀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성적인 초과 수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거죠. 노란 과자가 계속 줄 서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이제 1년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니 1년 동안 뭐 하셨냐고 이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의 등장이라는 거는 기업 투자의 등장은 결국에는 고용의 창출과 생산성의 개선과 이게 저는 이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되게 낙관 이거 구격 들어오시면 되게 방어하지 못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봐요. 네. 아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시작이다. 좋은 형태의 인플레이션이죠. 좋은 형태를, 네, 그러니까 원자재가 고용을- 끌어올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